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마을시민 금천인의 이성우라고 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늘 4월 20일 기준으로 42일 남았습니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자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예비후보, 금천구청장 예비후보는 총 6명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백승건, 박희정, 조상호 후보가 좀 등록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직이죠. 유성원 청장에만 들어올 것 같고, 국민의힘은 강구덕, 오봉수, 한인수 후보가 등록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했죠. 월요일에 통합 소식이 들리면서 좀 이게 좀 어떻게 될 건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 경선이 각 정당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신문 금천인가 라디오 금천은 이 구청장 경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구청장 후보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마했는지 좀 항상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이번 후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오봉수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주민 여러분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금천구청장 예비후보 오봉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봉수 후보님은 지난 1월 달에 우리 이 후보 예정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인터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예. 만나 뵙고 있었는데 예. 어떻게 일찌감치 지금 후보 등록, 예비 후보 등록하고 예. 지금 이렇게 활동하여 오시는데 예. 그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예. 우리 왜 출마했는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평소 금천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와 봉사로서 활동해 주신 주민 여러분을 존경과 감사로서 인사드립니다. 저 오봉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우리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금천구 5대 의원, 서울시 8대 9대 의원 재선 후보로서 활동하여서 주민으로부터 민원 해결사라는 그러한 별칭도 얻었습니다. 일을 할 줄 알고 일을 계획하고 또 일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다른 이 공무원이나 또 선출직 하시는 분들보다 좀 탁월하다는 그러한 말씀들도 많이 듣고 또 일을 마무리도 깔끔하게 시원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행정 전문가라고도 저 오봉수를 표현하고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예산이 없어도 일을 성사시킬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준 사례도 있죠. 하늘중앙학교 이전에 따른 그러한 이 부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또 학교 학생 수와 학급 수를 비교했을 때 이전을 해야 할 그러한 것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않는다고 했지만은 제가 그때 이 경찰청 소유의 기동대 부지하고 또 서울시 소유의 각 파출소 지구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들하고 이 부지 맞교환을 통해서 예산 없이도 이 부지를 확보한 그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쓰레기 집화장 선별장이라고 하죠. 적환장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그 이전할 장소를 제가 서부간선 지하차도 공사 중에 지하로 집어넣는 방법을 최초로 제안하고 가능성이 있도록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독산고등학교 실내체육관 탁구 전용구장 건립에 있어서도 그 시점에서 교육청 산하에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약 한 반절 가까이 있는데 한 학교에 2개의 체육관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도 매칭 사업으로서 성공리에 마무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안 된다, 힘들다 하는 사업도 끈기 있게 설득하고 타협하고 실무자들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러한 능력과 행정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금천구 수건사업도 이 산적한 수건사업들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오봉수가 구청장이 되면은 가능하다.
잘할 것이다.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도 많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금천, 오고 싶은 도시 금천, 물려주고 싶은 도시 금천, 금천 구민들과 함께 이번 저 오봉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긴 질문의 편이었는데 고객 거기 다 언제까지 이렇게 장점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예산이 없어도 사업을 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지난 1월에 인터뷰하고 대선이 좀 지났죠. 그렇죠. 3.19 대선이 있었고 일단은 결국에는 일단 여당이 되셨습니다. 예. 지금 의석수는 좀 작지만 여당이 됐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들 기울되고 최소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좀 어떠세요? 선거운동도 되게 열심히 좀 하셨을 텐데 예. 당선되는 그 일단 이렇게 박빙이었잖아요. 그렇죠. 소감 예. 좀 어떠셨어요? 예,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앞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역의 반응도 그랬었는데 사실 개편날 딱 봤었을 때 뭐 1% 차이 내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또 뭐 0.한 6, 7% 정도 된다. 또 모 기관에서는 뭐 한 1% 내로 진다. 그렇게 했었을 때 가슴이 찰렁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서 금천구 곳곳을 누비면서 많은 금천 구민들이 환영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앞으로 우리 금천구가 그래도 이 민주당의 텃밭이었지만은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이렇게 일궈 나갈 사람은 오봉수다. 오봉수 의원 열심히 하라. 그런 격려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그럼 일단은 출마 지원했고 부분에서 좀 지금 현직 구청장이죠. 아까 지금 얘기 강세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12년, 한양수 8년 그리고 지금 한인수 청장 8년 한인수예요. 지금 유성은 청장 이제 4년, 그래서 12년을 지금 민주당이 금천구 집권했고 그 전에는 한인수 지금 청장이 8년 좀 했는데요. 일단 지방정부 7기에 대한 평가하고 지금 금천구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년은 우리 금천구가 멈춰버렸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셨겠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불부에 느끼고 또 이 마음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이 말씀하시는 분들 취합해 보면은 정말로 멈춰버렸다. 그 4년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의원 활동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지금 멈춰버린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적환전 이전 문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서부간선도 지하화 공사 개통하기 전에 뭔 방법을 찾아냈어야죠. 그런데 지금 계획만 하고 설계만 거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추진하는 그러한 힘이 약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산길에서 3단지 간 지하차도 건립공사가 또 사실 시의원 활동하면서 참 관계기관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설득해서 그 도로를 계획하고 또 일부 이제 이 시흥도로변에는 확장 공사까지 다 완료하는 상태인데 철길을 넘어가는 지하화 공사를 지금까지도 추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의 그러한 추진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의 움직임 그러한 것도 실질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 책임과
권한을 같이 동시에 주어버려야 하는데 구청장께서 확실한 확답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의혹이 없다. 또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추진력 있게 능동적으로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네 가지를 좀 하게 일단은 뭐 추진력이 예. 약하다, 약했다. 그다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쓰레기 적한장 예. 문제 있죠. 예. 주사도 같은 경우 지금 빅마켓 거기에서 철길 밑으로 예. 이게 사실 그 차동수 청장 때 계획이 됐죠. 그렇죠. 현대 예. 소송으로 연결되고 있고 예. 이제 국기사의 문제들 예. 세 가지를 좀 짚어서 일단은 평점은 다 낮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이게 사실 이게 뭐 개인으로 평가하면 되겠지만 이게 이런 효과들 다 주민들이 이 효과들을 다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그러면 좀 이제 그 부전여고를 나섰으니까 예. 좀 이게 좀 차별에 대한 정책을 좀 내오지 않을까 그래서 공약을 좀 소개를 좀 받을까 하는데 대표적인 공약이 좀 어느 정도까지 좀 개발했나요? 지금 그 전반적으로 그 이렇게 선출직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공약을 면면히 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이제 뭘 조금 그 동별로 또 이렇게 구의원, 시의원 후보자들의 좀 차이는 있을런가 모르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뭐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그 주민을 섬기는 공직 사회를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실 이 주민들의 민원이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담회나 또 토론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걸 주민들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풀기가 어려운 그러한 난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나 구청장들 선출직 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등한시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좀 더 많은 그 골이 깊어지는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무원들이 참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의견을 청취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타 자치구 또 전국 사례들을 조사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면은 주민들은 굉장히 그 만족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금천구에는 사실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타 자치구에서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은 2, 3단지 그 지벨리가 우리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실 기업하기 좋은 금천, 일자리 많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기업에서 필요로 한 일자리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근로 능력에 맞춘 그러한 이 데이터를 주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정기적 일자리는 아니다. 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자리는 아니다 하지만은 이 복지회관이라든가 또 경로당 또 이 가정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연계고리를 만들어 주면은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진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현안으로 인해서는 좀 사실 공군부대 부지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은 말씀들을 하고 하시는데 공군부대 완전 이전을 주장을 해야지만은 그러지 못할 시에서는 이 공군부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도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하고 또 추진을 해야 할 때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공군부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현 상태로 있었을 때는 우리 금천구 발전에서 큰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공무대 부지 이전을 하면은 중고등학교 유치를 해달라는 말씀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신설로 유치하기는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를 재배치해서 이 공군부대 부지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는 유치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책 부분에서 사실 대동소이나 요 부분은 사실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뭐 들어봐도 얘기도 하고 그런데 요것들이 그 기존 예, 섬기는 공직사회 예,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 예,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우리 이제 이 전철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금천 구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거든요. 지난번 대선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 강성만 위원장, 조봉수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에는 확실히 이 경전철을 추진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오세훈 시장과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남곡선 을 여기 광명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서울시에서는 금천구청역까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그렇게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예. 지금 공약을 좀 잘 들어봤고요. 예. 이번엔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경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후보자들보다 이 오봉수의 장점, 나의 장점은 이거다. 오봉수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제 자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 다 하시던데요. 예. 예, 다른 후보들도 여러 가지 먼저 유능하기 때문에 이제 선출직에 출마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 오봉수의 장점과 매력이라고 하면은 사실 주민과의 소통 그걸 좀 다른 후보들은 좀 잘한다. 사실 그 주민들을 그 개개인 만나가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구성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주민들이 봉사에도 참여하고 또 기부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부단히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임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또 이 그 집단 민원이 발생됐었을 때에 사실 그 공무원든 선출직 하는 사람들은 많이 꺼려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공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가서 맞짱 토론도 하면서 또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칠라는 질타도 받고 또 주민들이 또 질타를 하면은 주민들이 회초리 들여대면은 종아리 걷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몇 번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다 보면은 집단 민원도 이 대부분이 다 100% 만족을 주민들한테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80-90% 이상 만족을 드리면서 집단 민원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집단 민원 해결사라는 그러한 주민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오봉수를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했던 그러한 과거들을 보면은 사실 일을 만들 줄 알아요. 그리고 일을 풀어갈 줄 알고 또 일을 또 깔끔히 성사시키는 그러한 지역 일꾼으로 또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떠한 그 순서대로 풀어나갈 일들이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방법들이 이 찾아내는 데에서는 타의 추종을 풀어간다. 그렇게 이 공무원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칭찬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매력이라고 하면은 제가 좀 이 시골의 순박한 촌놈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봉수는 사람을 참 편하게 한다. 저희 예전에 이제 제가 구의원 시의원 활동하면서 제일 주민들이 많이 저한테 가지고 와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오시게 됐냐고 물어보면은 주민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오봉수 의원한테 가면은 참 편하게 해주더라. 그리고 또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그리고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게 이 피드백이 확실하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구청장이 돼도 주민과의 소통 시간을 많이 갖고 또 평소 이렇게 삶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은 이렇게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구청장으로 평가하지 않나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오봉수 뭐 일 못한다, 뭐 추진력 없다 그런 말씀들은 주민들이 안 하시니까 오봉수 일 추진력 강하고 이렇게 뚝심이 있고 또 뭘 하고자 하면은 집요하게 공부하면서 사례조사하면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기관들과 협의도 이끌어내고 설득도 하고 그런 것을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통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일을 만들고 풀어가고 성사시킨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머리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일머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 장점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이제 좀 경선 일정이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합당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날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오늘까지 접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당 출신인데 근데 지금 사실 금천구에는 약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될 것 같긴 한데 경선 일정이 좀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경선 일정이 확실히 지금 거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당초 계획안을 봤었을 때는 뭐 4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여론조사 경선이 있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도 우리 금천 국민도 알다시피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가 이제 결정이 됐고 또 이 과정에서 전국의 몇 곳은 같이 경선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는 어떻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이달 말 안으로는 이 후보자가 결정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27, 8에서 말일 사이에는 어떤 여론조사 방식이든 아니면 당에서 이렇게 규정해 준 대로 뭐 책임당원 플러스 일반 주민 해서 50대 50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당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원래 50대 50, 당원 50, 일반 주민 50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날 기자회견 끝나서 이제 백브리핑에서 이제 기자들과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 출신의 분이 오시면 4명 출마하면 3명으로 예비 경선하고 3명분이 또 본경선을 좀 진행해서 하겠던데 이건 다 뭐 100%
100% 하겠다,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근데 또 공심위에서 또 규칙을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후보 이제 마지막 이제 주민들에게 좀 인사하는 걸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좀 못하신 말씀이나 내가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 선거 때만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저 하늘에 별도 따다 달라면 따다 준다는 말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과정을 봤었을 때 정말로 그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누가 주민의 곁에 있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지난날들을 보면은 앞으로 어찌할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는 앞장서서 이렇게 좀 그 생색도 내고 그런 정치인들이 많지요. 그러나 집단 민원이라든가 욕먹는 자리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 선출직을 특히 뽑을 때는 그러한 것을 철저히 가려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금천구는 사실 국민의힘 이 지지층들이 좀 약한 편이죠. 그 과정에서 사실 저도 좀 과거에 그런 기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후회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금천구도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많도록 그러한 노력을 부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당선시키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도 기여하시고 이렇게 열렬히 지지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로 인해서 사실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이제 지방 권력도 확실히 바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구청장도 배출하고 또 시의원 가산 독산 1선거구 시흥동 2선거구 거기에서도 우리 시의원도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러는데 중앙당 바람의 영향으로서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보고 우리 일꾼을 뽑는 그러한 금천구 그러한 좋은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봉수 지난 과거에서 저 오봉수를 봤듯이 앞으로 어떻게 오봉수가 구청장으로서 임무 수행을 할 것인가에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과 소통 잘하고 또 일 추진력 있게 일을 기획도 잘하고 또 중간에 일을 풀어내는 능력도 탁월하고 또 이 마무리도 깔끔히 하고 이런 행정력에 검증받은 저 오봉수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구청장 예비 후보 오봉수 금천구청장 만들어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마무리 인사까지 이렇게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마을시민 금천인과 라디오 금천은 이렇게 구청장 예비 후보님들 모시고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제 경선이 좀 마무리되면 이제 본 후보님들이 다 확정이 되면 그때는 좀 모두 후보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35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청장 포함해서 구의원, 시의원까지 했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등록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최대한 후보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금천구와 우리 대한민국을 좀 이끌고 갈 건지 대한 소식을 바로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